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윤일병 사망 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3군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는 2일 구속된 피고인 이병장과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등 4명에 대해 주의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장의 휴가 기간 중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구타 및 가혹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 윤일병의 사망이 3월 초부터 4명의 구속 피고인들에 의해 자행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4명의 구속 피고인들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니라 폭행 행위가 기도폐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의의 증언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부검 기록과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윤일병의 사망 원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 행위로 인해 좌멸 증후군과 속발성 쇼크가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 지식을 갖췄고 윤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로 살인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피고인의 기소 내용도 변경됐습니다. 우선 주도자 이병장의 경우 폭행과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던 부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하병장의 폭행을 집단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하고, 유하사는 윤일병에 대한 공동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해 부하범죄 부진정죄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피고인들은 재판 결과 살인죄가 적용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고, 상해치사로 결론 날 경우에는 최대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폭행과 집단 흉기 등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이병장에 대해 성매매와 강요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죄, 재물손괴죄, 공갈죄 등 6가지의 위법 사실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한 상태이고, 유하사는 직무유기와 성매매, 하병장은 성매매와 재물손괴죄, 이상병과 지상병은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이일병에게는 증거인멸죄를 추가로 기소해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피고인의 관할 변경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3군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사건 발생 부대의 대대장 등 5명을 지휘계통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고, 이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9월을 병역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하고 4개의 우선조치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9월 1일부터 이 평일 면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의 임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막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일에 면회를 허용하면 이 군이 스스로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지금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은 이 평일 면회는 일과 시간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이 이렇게 병사들에게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또 장병들의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이 시범부대를 선정해 중대급의 수신 전용 휴대전화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휴대전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것, 그래서 시범부대를 선정해서 충분한 사례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 병역문화 혁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러한 문화를 바꾼다는 것, 혁신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군의 경우에도 이 군기가 그 베트남 전쟁 때 매우 떨어졌는데 이것을 바로잡고 걸프전에 승리하기까지 2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네. 결국 우리 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 상호 간에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자존감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군대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군사 대비태세 기간 중 위치를 이탈한 신현돈 일군 사령관을 2일부로 전역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신현돈 일군 사령관은 지난 6월 군사 대비태세 기간 중 안보 강연을 위해 모교를 방문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 위치를 이탈해 군사 대비태세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군 사령관 직위는 후임 사령관 임명 전까지 부사령관이 직무를 대신해 군사 대비태세의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남수단에서 재건지원과 민군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부대가 희망의 동맥을 잇기 위한 도로 보수공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수단 보르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건지원에 대한 감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가 남수단의 최고 수건 사업인 도로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는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시에서 망겔라까지 125km를 잇는 대공사입니다. 망겔라는 남수단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물류 이동의 핵심 허브인 수도 주바에서 물류 공급을 받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 그동안 보르에서 망겔라까지 도로 상태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남수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백나일강과 함께 주바에서 보르에 이르는 유일한 교통로여서 남수단의 동맥을 잇는 희망의 공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보르시가 원활한 교통로를 구축하고 물류 공급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한빛부대의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한빛부대는 공병대를 주축으로 굴삭기와 도저, 그레이더 등 30여 대의 중장비와 일일 평균 6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빛부대는 그동안 보르공항 활주로 보수공사를 비롯해 보르시 주요 도로 보수 등 재건 지원 작전을 펼쳤고 물자 공여와 태권도 교실 운영 등의 민군 작전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보르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나일강 범람을 막기 위한 차수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서 보르시는 한빛부대장 박원대 대령에게 감사장과 함께 보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보르시 니알마작 니알시장은 이를 계기로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빛부대의 재건 지원과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감사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니알시장의 이번 서한은 한빛부대의 활동에 대해 평소 느꼈던 감사한 마음을 담아 7장에 걸쳐 자필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서한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유사시에는 전투부대가 요구하는 병력과 장비,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데요. 합동참모본부가 육로나 항만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군수 지원을 위한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포항 도구 해안. 해안 양육 군수 지원이란 기존 항만 시설이 파괴되고 육로 수송이 불가한 상황에서 간이 부두 시설과 대량 유류 분배 장비 등을 만들어 작전 중인 전투부대의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하는 군수 지원 작전입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 오전단과 국군수송사령부, 해병대 군수지원단 등이 참가하며 해군 함정, 동원선박 등 22척과 K-55 자주포를 포함한 차량 100여 대, 병력 970여 명 등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민간 동원 전력인 차량 운반선과 화물선의 해상 이동 시 적 해군의 해상 위협 상황을 가정해 해군 초계함과 구조함이 경계진을 형성해 호송하며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차량 및 화물선을 이용하여 장비 및 물자를 해변에 설치되어 있는 상륙주교를 활용하여 양육하는 데 있겠습니다. 한국군 간의 합동성 및 전투발전 소요, 교리 개선 등
한국군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있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된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 전편시 군사작전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작전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천정수 해군 오성분 전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 해안 양육 군수 지원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온동환입니다. 국방부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독도의 날은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지정됐습니다. 독도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전파해 독도의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번 독도의 날을 맞이해 국방부는 2014년 하반기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 수호 의지의 메시지를 담은 2분 이내의 영상물이어야 합니다. 작품 제출은 오늘 30일까지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람의 꿈. 6회 공군 해병대까지 각 군의 특성별로 훈련 역시 다르게 진행됩니다. 공군의 핵심은 항공기죠. 전시 항공기지의 방어를 위한 공군만의 특별한 기지방어 훈련, 지금 시작합니다. 훈련 마지막 주. 완숙기에 돌입한 훈련병들. 마지막 3차 전투 뛴걸음을 준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전력으로 뛰어야 된다. 전투화 끈도 정리하고 가볍게 몸도 풉니다. 그동안 단련한 체력을 바탕으로 5km 전투 뛴걸음을 완주해야 합니다. 훈련에 임하고 가장 오래 뛰게 되는 날이다. 자신을 믿고 그리고 옆에 전우들과 함께 뛴다면 정모장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중대장은 생각한다. 무사히 들어오길 바란다. 이사.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도 공군 742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훈련병들의 열기를 식혀줄 뿐입니다. 달릴수록 훈련병들에게 악과 깡이 생깁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전진합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5km 전투 뛴걸음을 모두 완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3차 전투 뛴걸음까지 끝이 났다. 기분이 어떤가? 이 자세 유지해서 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훈련병들은 3차 전투 뛴걸음을 계기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찐걸음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힘든 일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훈련 마지막 주. 공군 장병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공군만의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기지방어 훈련. 공군의 핵심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만약 전시 또는 위급 상황 시 적의 화생방 공격이나 대공, 지상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적을 차단, 섬멸하는 이런 작전 활동을 기지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이 기지방어 훈련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훈련에 종합하는 기지방어 훈련. 훈련병들이 기지방어 상황 조치 훈련 전 연습을 합니다. 방독면도 써보고 엎드려서 자세도 확인합니다. 드디어 사이렌이 울리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달! 공고시 30분 현재 기진의 훈련 경계공 완료! 기진의 훈련 경계공 완료! 훈련병들이 신속히 군장을 착용하고 지정된 경계진지에 투입됩니다. 곧이어 전투장갑차가 출동해 방호태세를 갖춥니다. 경계를 취하는 훈련병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전달!
본부시 50분 현재 기진의 훈련 코드 공습경 완료. 기진의 훈련 코드 공습경 완료. 훈련병들이 적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재빨리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합니다. 방독면도 훈련병의 날카로운 눈빛을 감출 순 없습니다. 이때 가상의 적이 연막탄을 던지며 등장합니다. 총성이 울리고 교전이 벌어집니다. 전투장갑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훈련병들이 적들을 제압합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훈련병들에게서 보입니다. 실전과도 같은 훈련 상황으로 훈련병들이 기지방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갑니다. 훨씬 더 제 비행단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 상황에 연습이 됐을 때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지만 그것으로서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단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지방어 훈련까지 당당하게 마친 공군 742기 훈련병들. 멋진 공군 이등병 계급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야외 종합훈련, 행군만 마치면 수료입니다. 이제 훈련병들이 최선을 다해 부모님 품으로 행군할 차례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 수출입 기업들의 전략 물자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방산 수출입 심사 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희망업체는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또는 품목심사 담당관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2일 구 서울역 광장에서 와루 강우규 의사 의거 9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강우규 의사는 1919년 9월 2일 당시 남대문 정거장이었던 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던 사이토 마코토 일행을 향해 폭탄을 투척해 일제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대한인의 자주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독립유공자입니다. 병무청이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분야는 행정편의적인 병무제도나 법령 개선 방안, 현역병 입영에 대한 의견 등이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병무청 규제개혁 담당관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2015년 훈련부사관을 선발합니다. 전투병과 부사관으로 남군은 2010년에서 2011년 임관자, 여군은 2011년에서 2012년 임관자 중 중사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군은 298명, 여군 5명을 선발하며 26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각급 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면 승리한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조국을 사랑하며 부대를 사랑하고 전우를 사랑하는 군은 항상 이긴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열린 병영 문화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